오늘 민주당 청년선대위가 당원 출신 20대 청년 4명을 영입했습니다. 선대위는 당내에서 조명을 받지 못한 청년들을 발굴해 정치 발판을 마련해 주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영입 배경을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 출범식에 등장했던 김민규 군의 연설에 대해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을 둘러싸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 문제 관련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민주당 청년선대위 인사영입 단장을 맡게 되셨는데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각오로 임하실지 말씀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은 이 선거 승리를 위해서 외연 확장 이런 것들에 굉장히 방점을 좀 찍을 생각이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기존에 열심히 하셨던 여러 당원분들이 계세요. 이미 30만 명이 넘는 청년 당원분들이 계시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 기존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당내에서 이제 조명받지 못했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사회적 활동을 아주 영향력 있게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묵묵하게 자기 일들을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를테면 미래의 민주당을 이끌어 나갈 사람들을 더 많이 이렇게 키워주고 확보할 이 기회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영입한 인사가 이 외부 인사가 아니라 당원 출신이라는 점이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어떤 그 청년들입니까? 일단은 한 분은 최연소로 25세에 스스로 자기 발로 찾아와서 민주당에서 선거에 나가서 당선된 최연소 이 구의원이기도 하고요. 예. 또 한 사람은 이제 약속의 자전거라고 자전거 이 동호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1,500만 명이 넘습니다. 예. 그런데 자전거를 타는 환경 개선은 빠르게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오히려 그 민원조차도 제대로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개선책을 계속해서 활동해왔던 청년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간호 인력이라든지 의료 인력, 보건 인력 이런 분들 굉장히 힘겨움 속에서 지금 사투를 벌이시고 계신데 국민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좀 더 조명해서 실제 이들의 처우를 좀 개선하고 실제 여러 가지 이제 스스로 만족감 혹은 이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일터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문제인식을 갖고 소개를 드렸고요. 또 마지막으로 한 분은 21살이신데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차별적인 이 상황에 처해지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이제 모시면서 실제로 조명받지 못했거나 혹은 그러한 영역들을 차기 이재명 정부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룰 것이다라고 하는 의지를 이 인물들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했고요. 실제로 선대위 내에서 이러한 내용들을 좀 다뤄갈 예정입니다. 최근에 뭐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외부에서 영입한 인사들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을 의식한 겁니까? 아니면 원래 계획된 겁니까? 기존에 원래 계획을 하고 있었고요. 예. 저는 지금 20대 초반에 들어와서 30대 후반 완전히 이제 꺾이는 나이가 됐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저는 이제 제 발로 찾아와서 당원이 됐고 열심히 활동을 했지만 선거 때마다 외부에서 이제 영입해 오는 모습들을 볼 때 일종의 박탈감 같은 거를 막 이제 느꼈던 적도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당에 들어와서 함께 이 제안을 하고 세상을 바꿔보겠다라고 하는 청년들이 이미 당에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당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바깥으로 좀 밀려난다고 할까요? 이제 그런 느낌들을 좀 덜 주고 이 예. 사람들도 목소리가 충분히 의미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미 기획을 하고 있었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청년 내부에서 발탁하고 그다음에 외부 영입도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외부 영입도 섞어서 계속 이런 식으로 청년 인재 영입들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또 외부에서 뭐 청년층도 영입했잖아요. 뭐 네네. 빅데이터, 뭐 인공지능 뭐 이런 것에 네. 관한 전문가라고 해서 영입할 때 뭐 상대로 박탈감이나 상실감 같은 거 느꼈다고 하셨는데 좀 반대하실 수는 없었던 겁니까? 그것은 또 외연 확장에 불가피하게 이제 당이 새로운 또 이 인물들, 새로운 아젠다 이런 것들이 필요한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요. 그것들을 이제 반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름을 알고 있는 이 사람들이어서 그러한 것까지를 같이 이렇게 완충시키기 위한 것도 있고요. 실제로는 당에 그런 이 발군의 실력을 가진 인물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상호 보완제적으로
시너지를 좀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청년층 인사는 앞으로 네. 외부 영입은 없는 겁니까? 아니요, 외부 영입도 합니다. 그래서 내부 발탁과 외부 영입을 함께 섞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청년 세대 지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에게 따라올 테면 따라와 보시라. 민주당은 구조적 모순이 있고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오려고 하면 다리가 찢어지는 상황도 생길 것이다. 뭐 이러면서 좀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렇게 먼저 가시다가 또 다리가 걸려가지고 또 넘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드는데요. 네, 이 구조적 모순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이 스스로의 어떤 허물을 보지 못하고 상대방들의 허물만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는 모습들 자체를 국민들께서 굉장히 짜증을 내 하시고요. 그래서 이것은 양당이 서로를 공격하면서 우리가 더 깨끗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더 성찰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좀 바라보고 고치기 위해서 자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뭘 따라오라는 건지 모르겠지만요. 네. 민주당은 민주당의 성찰을 토대로 해서 지금 후보께서도 많은 사과와 반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비전들을 말씀하시고 계신데 저희 역시도 그런데 보폭을 맞춰서 저희의 속도와 방향으로 국민들께 나아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이준석 대표가 고3 김민규 군 지지 연설을 공유하면서 우리 고3이 민주당 고3보다 우월하다 이렇게 한 걸 두고 또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고 좀 민당 측에서는 이거 고3 갈라치기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반박하고 이준석 대표는 우리 고3당원 기살려주는 게 왜 갈라치기냐 이런 반박을 또 했거든요. 이런 일을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동안 18세 참정권을 지금 몇 년째 저희 민주당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선거법이라는 이유로 계속해서 막고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18세 청년을 내세워서 또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거는 국민의힘의 특기 같은데 이번에 저희가 이제 양당이 서로 합의한 만큼 이번에는 반대하지 않고 18세가 그동안 19세만 투표할 수 있었던 걸 18세로 일단 넓혔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18세까지도 투표할 수 있다면 선거도 나갈 수 있도록 하자라고 하는 게 저희 측의 주장인데 그 부분까지도 확실하게 매듭을 좀 함께 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네. 그렇게 진정성 있게 법안으로도 같이 화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 이제 청년 몫으로 영입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정규직 관련 발언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발언과 관련해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죠? 네네. 예,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게 이제 구조적 모순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실제 굉장히 많이 노동을 하고 있는데 120시간 노동 발언을 하거나 혹은 손발 노동은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씨가 죽었을 때 윤석열 후보가 상을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다시 안 가기도 이제 안 가는 것으로 수정을 했는데 이러한 네. 것들을 보면 지금 이제 노재승 씨가 했던 여러 가지 정규직을 반대한다거나 혹은 친일 관련된 나는 친일파다라고 그냥 SNS에 직접 쓴다거나 혹은 이 관련된 발언들을 보게 되면 실제로 윤석열 후보와 같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품고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시정하지 않는다면 자기 모순 속에서 이 행보를 가져갈 것이고 그럼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당연히 불안해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굳이 이 사람을 선대위원장으로 앉혀서 함께 가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이 잘 되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 사회를 거꾸로 돌이키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노재승 위원장은 그건 사인이었을 때 얘기다. 네. 앞으로 종인이니까 이제는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좀 더 신중하겠다 이런 표현을 사용했지만 또 5.18 정신은 특별법으로 얼룩지게 민주화운동에 대한 발상이나 의견조차 내지 못하도록 포괄적으로 막아버리는 행태를 비판할 뿐이었다. 비판한 거였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일종의 표현의 자유 문제를 얘기한 것 같거든요. 네, 글쎄요. 이제 사인이었다고 해서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공격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저희 영입인사가 다 사인일 때 했던 일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것은 공격을 하면서
본인은 사인으로 빠져나간다라는 게 논리적으로 일단 구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지금 사인일 때 본인의 진심을 이야기했었던 부분이라고 판단해야 되고요. 요거는 뭐 10년 전, 20년 전의 글들이 아니라 불과 몇 개월 전, 뭐 1, 2년 전의 그 글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본인이 그걸 문제 인식을 했는지 저희들이 그것을 좀 다시 들어가 보니까 삭제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본인이 그런 다시 자세를 수정하려면 그것을 삭제할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해명을 하든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실제로 그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또 이런 주장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측이 영입한 청년 인재라고 할 수 있죠. 김윤희 씨에 네. 대해서 김윤희 대표가 운영하는 회사가 페이퍼 컴퍼니라는 의혹을 또 제기했고요. 또 각종 사기 논란에 휘말린 옐로 모바일의 손자 회사였다. 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이게 지금 사실관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자기 얼굴에 침 뱉기인데요. 예. 그게 이제 결정 전날까지도 국민의힘에서 계속 김윤희 대표를 데려가려고 노력을 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왜 이런 공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전혀 검증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보여주는 것인지 이제 도저히 좀 이해가 좀 잘 안 되고요. 저희가 김윤희 대표님한테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 확인을 해봤는데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냥 의혹 제기고 증거라든가 이런 게 다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예. 오히려 김윤희 대표가 그것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이게 덮어 씌우기를 지금 하는 거 힘 빼기 영입인사 자기네들이 데려갔어야 되는데 우리가 데려간 것에 대한 심술을 좀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 이재명 후보가 뭐 서울대 강연도 하기도 했었고요. 청년 무주택자들과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고 청년층 표심을 지금 잡기 위해서 이런저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청년층은 아직 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봐도 그런데 그렇게 기대하는 것만큼 지지를 표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네. 청년층 표심을 얻기 위해서, 청년층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종의 지금 말로 공약으로 무언가를 던져서 청년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환경 자체가요.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간에 청년 일자리 문제나 미래 전망을 좀 더 밝게 좋게 바꿀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 그 전망이 어떤 후보가 들어서도 쉽지 않아 보여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후보들이 그냥 던지는 어떤 약속 같은 것들이 실제로 저것이 구현 가능한 것인가? 이런 이제 의문을 여전히 갖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말했을 때 실제 저들이 지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정치권의 이제 불신과 반감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조금 더 먼저 풀어내는 후보, 조금 더 진정성 있게 청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후보가 최종 선택을 받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면 청년들에게서도 물론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비호감들이 굉장히 높았다가 이 접촉면을 늘리면서 청년층들의 이 호응이 지금 따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앞으로 더 그런 행보들을 해나간다면 청년들의 선택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이동학 청년 최고위원이었습니다.